여러분, 상장사 벼랑 끝이라 이자 때문에 죽겠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1년 새 상장사 이자 비용 증가율이 100%입니다. 100%. 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국내 상장사 1612개 상장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자 비용이 2022년 1분기에는요. 2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4분기에는 5조 2천억 원으로 100%가 늘어났습니다. 2배가 된 거죠. 2배가. 그러니 부담될 수밖에요. 예. 이게 20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이자 비용은 기준금리가 1.25%였으니까 좀 쌌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가 지금은 3.5%까지 올라갔잖아요. 3.5%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는 그만큼 충격이 되는 거죠. 물론 2022년 4분기까지는 3.25%였죠. 이게 1월 달에 0.25%를 올리는 바람에 3.5%가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말입니다. 이 이자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예. 이게 상장사들이 계속 감당하면 좋겠는데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고요? 매출이 떨어져요. 매출이. 찌금찌금 올라가면 찔끔찔끔. 2020년 1분기만 하더라도 301조 2천억 원의 매출액이 2022년 1분기까지 392조 2천억 원까지 고공행진했습니다. 예, 고공행진했어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2분기,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되면서 지지부진합니다. 302조 2천억 원이 392조 2천억 원이 398조 4천억 원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매출은 12.1%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4.2%가 줄어들고요. 이자 비용은 31.9%가 늘어나서 부채는 10.4%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실물 경제가 참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결과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상장사들의 매출은 찔끔 영업이익은 왕창 빠졌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상장사들의 이자 상환 배율이 예를 들어서 한 개 기업이 말입니다. 4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게 회복되지 않는다. 작년에도 지금 회복되지 않았고요. 올해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심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낮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국내 대기업 159개사 중견기업 774개사 중소기업 679개사 분석을 해봤더니 대기업은 44.1%나 영업이익률이 빠졌습니다. 중견기업은 9.2% 올라갔지만 중소기업도 3.1%가 빠졌고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지금 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실물경제 자체는 어렵다. 이야기를 반증하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 경기가 살아나야지 경기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는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도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말입니다.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기업들이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2,590조나 됩니다. 2,590조. 2017년 대비해 보면 거의 2배가량 늘어났죠.
52.5%가 늘어났고요. 예, 89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배가량은 아니네요. 예, 50%가 늘어났네요.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경기가 지금 KDI 같은 경우도 경기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거의 바닥에 도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예, 바닥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L자형 침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 저는 이것도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성장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성장의 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크지 않을 거. 성장을 하더라도 찔끔 성장, 박스권 성장, 그야말로 잔잔한 물결처럼 지하면에서 지하로 쑥 내려가서 잔잔한 물결처럼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제가 드렸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요. 그 와중에 블랙스완이 하나 터진다면 아니면 회색 코뿔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PF 대출의 어떤 과잉 여기에다가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어떤 충격 이런 회색 코뿔소가 아직 도사리고 있거든요. 회색 코뿔소라는 게 눈에 보이는 위기예요. 크나큰 코뿔소라는 위기가 앞에 눈에 보입니다. 그게 마구 뛰어와. 피할 수 없다는 게 회색 코뿔소라는 이론이거든요.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코뿔소에 떠받친다는 게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PF 대출이나 부동산 PF 대출이나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이것도 회색 코뿔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말입니다. 블랙스완도 굉장히 많이 존재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블랙스완도.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확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블랙스완까지도 만약에 닥쳤을 때 우리 기업들이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10.6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2019년만 하더라도 11.2회였습니다. 코로나 때도 11.1이에요. 11.1. 2021년에도 11.7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6이면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한 충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물경제가 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자꾸 지표로 나오니까 그 두려움이 좀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저는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이 내용을 한 번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